안녕하세요. 박경아 변호사입니다. 기억에 남을 법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저작권에 대한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저희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나 SNS 하시는 분들 저작권에 대한 좀 막연한 궁금증, 두려움 이런 거 있으시잖아요. 이번 영상 보시고 그런 불안감, 두려움을 싹 해소하시고 자유롭고 편안한 마음으로 영상 창작 활동에 몰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저작권의 개념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저작권은 저작물을 만든 사람이 갖는 권리인데, 저작물이라는 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해요. 여기서 창작물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창작물은 하늘 아래 없던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드는 정도로 고도의 창작성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창작성은 다른 사람 거를 베끼지 않아야 되고, 또 그 저자의 개성이 드러나는 정도의 창작성이라면 저작권법이 보호를 해주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저작물을 만들 때, 어떤 창작물을 만들었을 때 완벽하게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건 쉽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들 거를 표절하지는 않지만 아이디어를 좀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분명히 내 머리에서 나와서 썼는데, 그리고 나의 개성이 드러나게 썼는데 어디선가 본 듯하게 약간은 비슷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정도의 창작성이더라도 저자의 개성이 드러나고 다른 사람 거를 베끼지 않고 내가 독자적으로 만든 게 분명하다면, 그렇다면 저작권법을 보호를 해주겠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외부로 표현돼야 되기 때문에 내부에 머무르는 아이디어 수준에 그친다면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저작권법은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고 표현만을 보호합니다. 예를 들자면요, 제가 예전에 디자이너분들께서 작업하는 과정을 좀 본 적이 있는데, 보통 작업을 하실 때 그냥 머릿속에서 나와서 뚝딱 작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잡지나 인터넷 이미지 같은 데서 본인이 생각하시는 그런 이미지들을 되게 많이 다운을 받고, 그럼 잘라가지고 붙여놓고, 그런 스크랩북을 좀 해서 모아놓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고 그런 자료들을 레퍼런스 삼아서 본인의 새로운 디자인을 하시는 걸 좀 본 적이 있어요. 이처럼 단순하게 참고 자료를 삼고 레퍼런스를 삼아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는 수준이라면 그건 표절이 아니고 저작권법의 침해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아이디어를 얻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특정한 디자인이나 특정한 이미지의 표현 형식을 구체적으로 따와서 그것과 아주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표절을 하는 수준에 이르른다면 그거는 저작권 침해가 되는 거고, 그때는 문제가 생기실 수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저작권법은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고 표현만 보호한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그럼 이런 저작권은 언제 발생할까요? 예를 들어 특허처럼 등록이라는 절차를 거쳐야지 특허권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저작권은 창작을 하면 그 창작한 시점에 발생을 합니다. 다만 저작권에도 등록이라는 제도는 있어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이 등록이라는 거는 왜 있냐면, 나중에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이 생겼을 때 저작권자에게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저작권에 관련된 분쟁이 생겼을 때 저작권자로 등록이 된 경우에는 진정한 저작권자로 추정이 되고요. 또 등록된 저작권을 침해했을 때는 그 침해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추정이 되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좀 더 쉽게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제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우실 것 같으세요.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결국에는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형사 고소를 하는 문제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고 형사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겠죠. 최악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민사상으로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다면 결국엔 손해배상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오냐,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건데, 그 손해배상 액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에 규정이 있는데, 그냥 제가 아주 쉽게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손해배상 금액은 그 침해자가 얻은 이익의 액수, 그리고 또
이거를 정당한 사용료를 주고 사용을 했다면 지급했을 그 사용료, 이런 걸 일응의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게 되고요. 또 형사사항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이 문제는 저작권법 침해는 친고죄예요. 그래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친고죄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면 고소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하고 이렇게 돼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아주 많죠. 대부분이죠. 그래서 저작권법 침해에 합의금이 중요하고 뭐 얼마에 합의를 했다, 내용 증명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친고죄이기 때문이에요.